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장군님,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제 50억을 했다 해가지고 중앙일보가 특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쪽에 좀 알아보니 꼭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 한 30억에서 50억 불 정도 이런 사이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높은 액수를 가지고 사전에 좀 한국이 흘렸다. 이러면서 좀 붕괴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도 지금 미국이 5배 올려달라 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 70년대, 80년대 한미 동맹, 헬명, 우방 이런 개념과 이제 새롭게 전개될 시대에 대한 좀 이 우방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항상 보면 보수의 성격이 그렇지만은 이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마치 뭐 미국이 이제 이런 돈 이야기를 하면서 용병처럼 그러냐, 이제 뭐 보수 내부에서도 좀 섭섭해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이제 저런 이 방위비 분담,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올려야 자기 논리가 좀 맞아 떨어진다. 이런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5천년 우리 민족사를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시절을 우리가 70년인간 살았죠. 5천년은 민족은 뭐 순환사 아닙니까? 900 외침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70년간 6.25 전쟁 이후에 참 이것은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 세계 경찰이, 그것도 우리한테 영토적 약심이 없는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거인이 여기서 버텨준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끝나가고 있다는 참 인정하기 싫지만은,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확정된 미래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황 소장님도 가끔 방송에서 그렇게 하시던데 미국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1823년 멀로주의라는 게 뭐냐면 19세기 때 미국은 농업국가입니다. 농업국가예요. 그 다음에 막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 산업이 이제 조금 성장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무역과 고립주의가 최고입니다. 유럽 열강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간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그다음 아메리카 대륙은 전부 다 유럽의 식민지였잖아요. 다 독립하고 캐나다도 독립했고 뭐 미국 뭐 제일 먼저 독립했고. 자,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힘이 강해졌어요. 유럽들은 자기 내부에 싸움 박질을 하다가 힘이 노쇠해졌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미국이 차임전하고도 끝나자마자 잘 아시면 윌슨이 뭐 국제인명 지가 만들자고 해고 지는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41년도 12월 달에 이제 진주만 기술의 개입주의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문제에 다 가입을 하게 됐어요. 이 구도를, 이 세계에 미국이 파는 해공중 루트를 차단하는 그 나치가 됐던 소련이 됐던 누구나 있으면 미국의 전반적인 시스템 유지가 안 돼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끝난 겁니다. 모든 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삶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면 정책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슬슬 고립주의로 회귀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19세기처럼 완전히 담 쌓고 샀지는 않을 거고, 쉽게 말해서 아마 미국은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고립주의인데 부분적 개입주의, 소위 이제 옵쇼 밸런싱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갖고 있는 외교력, 과거에는 군사나 외교 아니면 상대방에 영향 끼칠 수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확고해진 미국의 금융 지배력, 기축 통화를 가지고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 옛날에는 전쟁에야 무릎을 꿇렸지만 원자탄을 떨어뜨리고 프라자비 한 방 하니까 일본이 아주 공장이 다 문을 닫잖아요. 이런 금융 지배력, 통상 지배력, 그다음 지적 생산의 어떤 지적 소유권에 대한 지배력,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 질서를 유도할 수 있는 미국의 수단이 많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냉전처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졌고,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에너지 자립이 되다 보니까 중동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소위 말해 세계 경찰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라졌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갑니다. 그 다음에 뭐 다 황 소장님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래 이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뭐 대공황이 되니까 다시 수정 자본주의 하다가 뭐 70년대 다시 뭐 시카고 학파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유주의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여러 가지 문제 더 이상 성장이나 분배에는 한계에 도달했잖아요. 새로운 게 뭔지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건 뻔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그야말로 김정은이 이야기한 대로 오지랖 넓게 온 지구촌 동네방네 가서 끼지 말자. 우리도 좀 살기가 힘들어 죽겠다. 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찰 하겠다고 이렇게 뭐 내수고 어느 문제에 관심을 쏟읍시다. 아프리카의 인권 문제에 우리가 그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표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정치인들이 뻔한 거예요. 표 안 나올 때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자, 이런 상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50억 불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서독이나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한 42개국에 한 700여 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다 소파 협정이 다 있어요. 나라마다. 그 현상은 딱 원칙이 뭐냐면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 지역에 대한 시설 관리비입니다. 관리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비라고 하는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미군 주둔에 따른 기지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0억 불에 넣은 거는 기지 운영비가 20억 불 정도예요. 그걸 지금 10억 불씩 한국 미국이 반반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지를 건설하고 왔다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인건비 포함되잖아요. 그 인건비는 뭐냐면 미국 군인들이나 국무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시설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국인 고용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비입니다. 자, 그게 20억 불이죠. 30억 불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러프하게 계산해 보시죠.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이죠. 장군으로부터 병사들까지, 병사들도 뭐 5, 6만 불 이상 받으니까 10만 불 정도 평균 임금을 잡으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30억. 그렇게 노네요. 조금 못 미쳐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무기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름 부속품 갈고 운송비 그러니까 잡비하니까 저 계산이 풀로 잡으면 60억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소파 협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둔안에 따라서 모든 경비,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장비 관리 유입비, 기지 유입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돈에 대해서를 다 방위비로 보고 거기부터 양국의 분담 원칙을 정한다고는 전 세계 소파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개념을 바꿨어요. 인건비하고 이걸 다 포함하자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전 글로벌한 문제로 이게 될 것이고 제가 봐서는 첫 단계는 이렇게 해놓고 아마도 기존 소파 협정을 안 바꾼 지금 상태에서 맥심 받을 수 있는 게 20억 불이거든요. 그래 놓고 매년 하자는 소리가 매년 그게 포함되면 늘리는 거죠. 인건비 얼마만 나 장비 유지비 이제 뭐 그런 그게 장비 유지비라는 게 다 전략자산 배치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인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 걸 해달라는 걸 해주고 뭐 협상을 하면서 좀 깎고 하는 건 하겠지만 그 트렌드를 이해하고 수용을 해서 미군을 이렇게 붙잡아 둘 것이냐. 그럼 이것도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다음에 비용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여로 인도 태평양의 기여라든지 다른 미국의 글로벌 정책에 대한 기여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 트렌드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주국방 해야죠. 이 악물고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크죠. 그러나 예를 들어 중국한테 너 우리한테 건드리면 내가 지긴 지는데 5천만 한 명 죽을 때까지 니들 적어도 한 2억 명은 내가 죽이고 니들 하겠다. 동부에 있는 50개 도시는 잿더미로 만들겠다. 그럼 전쟁 못 일으킵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이 무조건 약한 사람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각오로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이를 악물고 안 하면 우리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게 진실의 문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고 흥정의 문제로 바라보다가는 이게 이제 미국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우리 한국의 좌파들은 한국이 필요해서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 해도 안 간다라는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이제 보수 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미국은 한국과 혈맹 동맹이라고 7, 80년대 생각에 머리가 박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 미국이 돈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동맹들을 대하는 자세가 현재 미국의 사고 체계나 전략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엉뚱대로만 가게 되면 액수에만 또 몰두하면 그렇죠. 예, 나중에 지금 큰 호환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미국의 이번에 이제 그 마크 에스피 그 국방장관이 이제 내정이 돼서 청문회 통과해서 이제 내달에 한국에 온다는데, 이 사람도 와서 또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 하면 과거에 이제 한미 간의 관계에서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신의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말하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는 거의 다 터져놓는 서로 간의 필요와 계산에 의한 관계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면 예. 전에 볼턴이 왔듯이, 이건 뭐 제가 뭐 확답은 못하지만 추정이지만 예. 저는 방위비 이야기가 제일 핵심 아젠다가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뭐 나토한테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그렇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딜까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미국한테 가장 약점 잡힌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겠죠. 한국이겠죠. 예. 뭐 대북 환적부터 시작해서 예, 온갖 약점들. 미국이 까면 유엔 제재 바로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동북아에서 예. 일본도 물론 미일 동맹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섬나라라. 일본 해공군,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본 해공군 정도면 중국, 러시아가 함부로 못 돌아요. 우리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괜히 쓸데없이 일본하고 또 싸움판까지 문재인이가 벌렸잖아요. 예. 중재해달라고 살살 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발 판문점 와서, 그러니까 국가 이익과 상관없이 어떻게 좀 김정은이하고 쇼움 해달라고 해서 살살 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계속 겉으로는 그거 하면서 트럼프만 만나면 계속 뭘 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미국도 참 희한할 거야. 뭐 이런 부탁을 하나. 예. 자기 한 나라한테 불리한 거. 그러니까 오만 걸 다 부탁하는 거니까 제일 다루기 쉽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일본이나 나토를 전체를 가지고 일본을 확 몰아붙이자고 하니까 인도 태평양에 일본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좀 이것도 멈칫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그래도 유럽은 그래도 러시아 그걸 대적하고 있고 저 EU 16개국이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GDP 규모잖아요. 그렇죠. 이걸 함부로 다루기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메르켈 이런 사람이 알겠다고 좀 올려주겠지만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말 잘 들으면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대선 때부터 선언한 대로 내 호구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해서 비용을 충분히 내라고 했는데 다 받지. 라고 내년에 대선을 위해서 자기가 세계 경찰을 그 호구짓을 안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제일 좋을 시범 조교가 이 한국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스폰 와서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아마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부드럽게 하겠지만 결국은 그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비행기가 휩쓸고 다니는 걸 보면서 한국이 뭐 기총 소사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나오는 태도를 보면 뭐 너네들이 우리한테 도발을 해야 하고 지금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최근에 보면 일본이 그 수출 규제를 한 직후에 빠져 있는 양상 속에서 또 그날 미국이 말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뭐라는 거니 그건 뭐 그 나라들끼리 알아서 할 부분이다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처음에는 별로 끼어들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중러가 들어온 부분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일본하고 시비가 걸린 독도에 중러가 뛰어들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미국은 자신들의 에너지 이해관계나 또 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떤 형태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견제해야 되는. 근데 일본이 미국의 그 견제에 기지나 또 방어벽들이 충실히 되어주고 있고 미국에 크게 애를 미기지 않고 가장 말을 잘 듣는
지금 부하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또 그런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하고 해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충실하게 해도 돈은 던들어 좀 받고 계산은 해야 될 위치인데 충실히 하지도 않고 허구한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모르고 애먹이는 한국을 이래 보면서 미국이 굉장히 냉정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런 인상이 들어요. 이번에 중재도 잘 안 쓰고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인상일 거고 예. 저는 트럼프는 오히려 그게 잘 됐다. 그래 뜯어먹기 좋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 코너도 몰래요. 그게 뭐 제대로 하면 아무리 트럼프가 그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도 그렇게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 체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협상을 해서 줄이겠죠. 그리고 세게 부르고 줄이게 나가겠죠. 자, 그런 단계인데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 때문에 평택 기지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중국 때문에 한국이 어떤 짓을 해도 미국이 한국을 안 버린다는 진짜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정학적 가치가 필리핀이나 일본하고 비교, 그러니까 에치선 라인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원초적 지정학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하고 대만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사실은 이제 한국의 미군 지상군 기지가 없어도 중국을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미국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이 빗나가는데 한국을 끝까지 붙잡아서 갖고 있는 비용보다 아예 미국이 한 2, 3개월 고생하더라도 저 프라자비 같이 이렇게 환율 공격을 해서 중국을 날려버린 가격이 싸겠다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중국이 이번에 한 몇 년 사이에 정말 일본이 당했던 것과 같이 비슷하게 당해버리면 절대 중국도 미국한테 너무 못합니다. 항공모함 100척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재정이 거들나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미국의 연방 향소 법원에서 중국의 은행 3개 중에 이제 3개에다가 그 은행들이 억울하다 뭐 우리 보고 자꾸 자료를 내놔라 고객 자료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자신들이 항소를 했는데 그 판사의 판결이 기각시켜 버리면서 매일 5만 불씩을 데일리 5만 불씩을 내라. 그걸 판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구동되는 은행이 상해 푸동은행인가요? 그 은행이 그렇죠. 이제 조만간에 미국이 그 은행에 대한 미국 달러망 부분을 차단해 버리면 그 은행이 골드만삭스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울 사건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이 간접적으로 한국한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전 세계에 던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제조업 기반은 몇 가지 일자리에 관련된 몇 가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걸 빼놓고 사실은 제조업보다는 뭐 5, 60년대 제조업보다는 지금 금융 이런 지배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실컷 통상에서 미국 결국 미국한테 돈을 벌어서 미국한테 또 빌려주는 형태죠, 그죠? 그렇죠. 금융으로 자기들이 번 돈을 미국에다 다시 그런데 미국은 그걸 떼먹는 과정을 또 이제 적정한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돌입니다. 되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성패는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나마 미국이 필요성은 중국이 미국한테 저항력을 잃어가는 속도가 비례할 겁니다. 그렇겠죠. 중국이 미국이 신경을 쓸 때까지가 우리가 그래도 한미동맹을 버틸 수 있는 중요한 미국 국내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좀 길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그 싸움에 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 차마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한국이 저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네 이익 다 했다고 너 가면 되느냐? 그 다른 나라는 가도 되지만 저 나라는 가면 5천 년 동안 주변국으로부터 이 한국 사람 죽으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세계 리더 국가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인권 뭐 이런 걸 여론을 일으켜서 이익은 있지만 차마 체면이나 전 세계의 어떤 그 가치 때문에 발을 빼는 걸 늦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 빨리 갖춰야 돼요. 그래서 빨리 좀 지금도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거의 트럼프 이상의 보험 의혹을 주장을 해버리고 있어요. 물론 말은 트럼프는 기업을 민주당은 노동자를 위한다지만은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도 좌파 포퓰리즘이 미국의 공화당도 우파 포퓰리즘이 지배하면서 기성 정당들의 여태까지의 뭐라고 할까요? 쌓아온 그 레거시랍니까? 유제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굴러온 돌들 워런도 굴러온 돌이고 샌더스도 굴러온 돌인데 제가 볼 때는 조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힘을 못 쓰고 그냥 저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아마 좌파 강경파 중에 워런이 제일 앞서고 있고 샌더스 워런 뭐 해리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면 이제 미국 대선이 내년에 좌우 파퓰리즘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게는 그 국가의 삶과 이익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뭐 민주공화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루즈벨트가 뭐 공화당이라서 2차 세계대전 참전했습니까? 예.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이 이상한 분배법은 전혀 안 맞고 오히려 공화당이 고립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강하죠. 제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는 이제 양당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 미국은 그렇게 갑니다. 고립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앞바다에서 미국이 사라지고 미국 군대 대신 말로만 한 미국의 외교력,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력 이런 것들이 올 거고 혹시 꼭 개입해야 되면 스텔스기가 날아오고 항공모함이 날아올지는 몰라도 한국의 기지나 주둔하는 기지는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걸 얼마나 오래 붙잡을 것이냐 또 다른 노력이고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돼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 트렌드다. 트렌드도 이제 그걸로 트렌드입니다. 그 속도의 차이나 누가 대통령이 될 신념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대세에 큰 문제 없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GDP의 통상의 비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상 수입 수출이 GDP의 100% 아닙니까? 예. 중국이 우리 반밖에 안 돼요. 완전 개방 국가죠. 완전한 그게 통상이 축소되면 대한민국은 수축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747 이제 그런 것들은 꿈과 같은 박정희 이야기죠. 대통령실의 고도 성장이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수축돼도 우리만이라도 성장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도 일부러 수축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바뀌어야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욕망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30병 살다가 40병 살다가 50병 살다가 올해보다 내년에 월급이 오르고 그런 사회 아닙니다.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또 팽창 사회가 계속 된다고 하면 제가 봐서 지구가 환경 때문에 파괴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금 보십시오. 지금 3.2세끼 바꾸는 사람 별로 없고요. 옷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기호 입습니까? 이거 볼펜 하면 연필하면 이 볼펜 꼭지에 우리 썼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략하면 의식주에는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줄여서 대신 양이 아니라 질로서 만족도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서로 나누고요. 이제 혼자 다 가지면 안 돼요. 서로 나누는 가운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또 정신적 문제 이런 문제까지를 사회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이 축소되는 보호무역으로서 축소되는 이 사회의 그 축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직격탄을 맞은 한국이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바로 이런 세상 변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요. 이 부분을 등한시하고는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몇 년 뒤에 3, 4년 뒤에 그냥 현실화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미국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바라보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술 핵무기를 놓고 조금 요즘 한국에 나오는 이야기,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나토식 공유나 또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원자력 잠수함을 운운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한국 보수 진영에 참 잘 모른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이제 이런 애를 미기니까 슬쩍 그냥 미국의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안이 있다라는 걸 한번 던져본 부분이지. 실제 미국의 그 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공유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괌에 갖다 놓고 미국 비행기로 떨어뜨리고 미국이 결정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유입니까? 그죠? 정보만 좀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략 어디쯤에 어떤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있다라는 조금 해구산 개념으로 봤을 때 약간은 좀 명확한 해구산이다라는 정도지 그게 공유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이제 마치 미국에 우리가 주장하고 때를 쓰고 하면 그런 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이것도 좀 공허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국방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싱크탱크에 예, 나오니까 그게 정체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겠죠. 예. 그 내용도 뭐 여러 가지 참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예. 부분이라 다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간단히 이런 겁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예. 드골이 나토를 탈퇴를 하고 자체 핵 개발하면서 예. 그리고 드골이 외쳤던 파리의 안전을 위해서 유역의 위험을 감수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유럽 많은 나라들이 동감을 해서 너도 나도 핵 개발에 뛰어들 것 같은 태세가 돼서 쉽게 말해서 박정희 핵 개발 같은 것이 드골은 성공을 하고 제2의 제3의 드골이 온 유럽을 뒤덮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미국이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한국은 가만히 있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너 핵 공유하지 않네. 그러니까 도저히 미국이 이랬다가는 전 세계 글로벌 리더십이 결정적인 타격을 올 수 있는 벼랑끝 성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동서 냉전에서 미국이 그렇죠. 유럽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미국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아니 무기 중에서 핵무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 안방을 내줘서 안방을 같이 쓰자는 소리인데 한번 던져본 말을 가지고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효용성이 있다면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말하는 미국 방에서 말하는 뭐냐면 어차피 INF 협정이 8월 달에 폐기되지 않습니까? 중거리 협정. 그러면 이제 중거리가 파기되면 이건 탄도미사일만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야 그게 파기됐으니까 기존 그 잠수함 발사 SLBM. SLBM은 이제 뭐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은데 SLCM 땅에서 쏘는 잠수함에서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핵.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INF는 지대지 미사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땅에서 그러니까 뭐 잠수함은 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단지 미국이 요거는 스타트완 미소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볼리스틱 미사일, 탄도미사일만 가지고 크루즈 미사일은 폐기하자고 이거는 INF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미국이 소련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작년 NPR을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크루즈는 이제 순항이라고 해서 이제 조정을 해서 날아가는 거죠. 비행기처럼. 그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2,500km의 순항 미사일에 미국이 아마 핵폭탄을 달아놨겠죠. 옛날에 만든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INF는 뭐냐면 이제 제일 아시아에 사는 거 괌에 배치는 하겠죠. 그다음 일본 하면 오키나와 정도. 왜냐하면 이것도 뭐 2,000km, 3,000km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오키나와에 있으면 충분해. 중국 전역에. 좀 전진 배치해서 사거리가 다양하게 만드는 사거리 짧은 거면 일본 큐슈나 혼슈 정도도 있을 수 있고 한국에 있으면 제주도에 할래 말래 뭐 이 정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한국 이런데 제주도에 배치하려고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괌에 해놓고 오키나와 정도에 해놓은 이런 선거인데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일본한테 특별히 한 게 이게 뭐냐면 대신 내가 갖다 놓는데 주민 반대하지 말고 요거 사용하고 정보 공유하고 네가 꼭 쏴달라면 내가 한번 쏴줄 테니까 그때 같이 하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을 정말 하려면 한국, 일본이 일단 손을 꽉 잡아야 돼요. 손을 꽉 잡고 그 정도가 아니고 평소에 정보를 적어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쏴줄 수 있는 핵무기 리스트는 어디 언제 움직인다는 모든 리스트를 내놔. 그리고 정보 공유죠. 그걸 가지고 작전 계획을 연합해서 만들자. 그 연합된 작전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나 안 사용하나는
가장 높은 대통령 수준으로부터 장관끼리 수준 이런 수준으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처럼 이런 것들을 평소 관리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MPG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핵 공급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기획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핵 기획 참모부를 만들어서 연합사 내에 핵 참모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평소에 하자. 이 정도 되면 공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벼랑 끝 전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술 핵 배치는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공중 투하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 이제 전략 폭격기라고 핵폭격이라고. 예, 전략 이제 폭격기에는 미국이 미사일을 달고 있어요. ALCM이라고. 그거는 2,500km 날아가는 게 있고 3,000km 날아가는 게 있고 그냥 멍텅구리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떨어뜨린 게 B-61인데 이것을 오바마 정부 때 생명연장 프로그램이라고 가지고 앞에서 말한 B-61 3, B-61 4 타입이라는 게 이제 떨어뜨린 거고요. 그것을 철수시켜서 지금 한 500여 발 이제 미국 본토에 한 350발 정도 있고 유럽에 한 150발 있거든요. 이게 미 과학자 연맹에서 나온 자료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 100억 불 들여서 생명연장 프로그램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F-35 같이 스텔스기. 과거처럼 비스텔스기에 적지에 들어가서 떨어뜨리면 비행기가 격추당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텔스기로 하는 게 개조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특수탄이 뭐냐면 지상에 핵무기는 그렇습니다. 지상을 태우는 겁니다. 지하에는 영향을 못해요. 그렇죠. 열 폭풍 방사능이 지하를 침투 못하니까 차평만 있으면. 이것은 지상은 문제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GBU-43 폭탄의 왕이라고 하는 예, 그거는 지상만 태우고 그것을 지하에 떨어뜨리는 게 GBU-57 MOP 맙이라는 벙커 거예요. 부스트 같은. 예, 60m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이나 100m 파고들어서 핵 폭발력을 가지고 지하시설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한 방 떨어지면 평양 지상은 구멍 한 개밖에 없는데 평양의 지하시설은 다 부시죠. 예를 들면 그런 특수탄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괴롭히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동굴을 파고 지하에서 이거 이제 괴롭히거든. 아프간에서도 당연히. 예, 지상용, 지하용으로 이렇게 해서 투 타입으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의 탄약고 두면 뭐 대모이려고 안 될 거니까 협정을 맺으면 뭐 괌이라든지 오키나와에 두면 유사시에 뭐 전쟁이 지금 막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대모하는 사람은 못 쓸 테니까 그때 이양해 주는 이런 협정들을 세세하게 맺어가지고 B-61 그 개량형 무기, 잠수함 발사, 뭐 크루즈 미사일 이게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제대로 따지고 같이 머리를 맞댈 만큼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벼랑 끝 전수해야 되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 중요한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한국의 지금 좌파 정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난 시점 두 가지 정도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그게 이제 뭐 그런 관점으로. 보수 정권도 미국이 별로 안 믿을 것 같아요. 한국에 뭐 보수 정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가치가 없는 정권이. 과거에 보수 정권이 보인 행태들이 미국의 신뢰를 받기에 부족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 바뀌게 되면 국방이나 안보 부분을 완전히 국민의식 개조를 해서 여기에 그냥 풀 배팅을 하는 방식의 벼랑 끝 전술이 아니고는 지금 장군님이 이야기한 그런 전술에 대한 우리의 관여 권한 또 안전 보장 권한이 있을 수 있겠느냐. 현재 한국 상황으로는 매우 난망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답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해봐야죠. 하면서 정말 10년, 20년 내로 미국이 멀어져가는 속도보다 한 5배나 빠르게 우리의 자각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겁먹지 마세요. 그러면 전 세계 센 나라 옆에 붙은 나라들은 다 노예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으면 늘 약소국이 지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은 대개요. 힘은 센데 뭐가 없냐면 약소국하고 이슈가 돼 있는 그 사안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굳이 그걸 안 해도 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약소국은 죽거나 사는 거예요. 생존이 달리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외교나 디테일에 약합니다. 많이 원래 힘이 좋은 사람은 잔기술이 약해요. 그렇죠. 뭐 호지명한테 당하고 뭐 이랬잖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강대국하고 붙었을 때 강대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유리한 게 의지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이해관계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처럼 머리 열심히 연구하면 힘이 돼서 내가 알아서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뭐 하고 대충 게으른 강대국보다는 우린 집요하게 하면 교묘하고 생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과 의지가 있으면 약소국이 늘 강대국한테 이길 수 있어요. 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5천년 동안 어떻게 우리나라가 유지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국민들이 이제는 공짜건설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이악 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기풍이 조성되면 어쩌면 이 위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로 전 열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의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해가야 될 시기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